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700불대 허덕이는 테슬라, 그런데 도요타를 앞질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곧 애플도 앞지른다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많이 빠지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여실히 알 수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오늘도 아주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했다 상승으로 다시 올랐다가 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거의 약보합권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나스닥도 0.06% 거의 어제와 비슷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죠. 11,37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시장에 불안감을 가져다 준 게요. 개장 전에 나온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11%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여전히 키우고 있다는 점이죠. 4월 CPI가 8월 11일에 나왔을 때, 5월 11일에 나왔을 때 8.3%로 나왔는데 PPI 지수도 여전히 10%대를 넘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왠지 침체할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오늘 2.8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나스닥에 좀 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요새 나스닥과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모습 같아요. 지금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역시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도 급락하면서 코인과 나스닥이 어느 정도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왔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급락이 나스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종목 간에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고요. 테슬라는 다소 하락했지만 그래도 다소 숨 돌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맵을 보자면 오늘 그래도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좀 더 선방을 했으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위쪽에 있는 주식들에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애플은 오늘 2.69%나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쪽이 좋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할 때 약세일 때는 경기 방어죠. 컨슈머 디펜시브죠.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쪽이 좀 더 좀 수월하게 잘 버티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 시작 전에 발표된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즉 기업이 만든 물건을 도매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4월 달에 예측치가 10.7%였는데 4월 PPI가 11% 나오면서 예측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CPI 지수와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높은 물가 지수는요, 어쨌든 이런 물가 지수는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이 되니까 자, 이 정도죠. 2020년 자, 5월부터 한 9월까지는요. 오히려 이런 P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렇게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전년에 이러한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물가가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PPI 지수가 올라가면 CPI 지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도매가가 올라가면 소매가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작년 연말에 갈수록요. 이렇게 좀 기고 효과를 해야 돼서 더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은 오히려 이러한 수치가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년 동월이랑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 동월, 즉 분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크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지수는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비용 부담을 가격에 판가에 잘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 경쟁력이 강하고 브랜드 가치가 강하고 팬덤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주식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장기간 보유할 수 있어야지 경제적 자유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어요. 5거래일 동안 최근에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었는데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희망의
등불을 쏘은 뭐 그런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봉 차트로 보면 나스닥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보조 지표 상황된 뭐 RSI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거의 뭐 팬데믹 상황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스닥 최악의 상황으로 10,000포인트대 뭐 초반 정도, 그러니까 10,000에서 11,100 뭐 이 정도까지도 염두를 해 두시고 보수적인 투자 계속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는 728불에 마감을 했는데요. 하루의 변동량이 거의 12%에 달하는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테슬라가 680불까지도 내려갔다가 장 뭐 중반으로 갈수록 760불까지도 올랐었어요. 상당히 높게 오르면서 거의 80불의 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도 12%의 등락률을 보여주었고요. 좀 마감은 728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프터에는 733불까지 오르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급등락 장세가 펼쳐지면 밤잠을 설치면서 주가를 쳐다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차트 보고 있다 보면은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길게 2년, 4년, 10년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으면은 큰 돈을 부동산 투자보다도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멀리 내다보고 무던히 모아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의 장세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테슬라 주가, 뭐 나스닥 주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뭐 급하게 뺐다가 며칠 계속해서 충격요법을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돼요. 막 이렇게 구간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또 혼조세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우면은 빨리 또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어요. 자, 하지만 원래 이런 게 주식입니다. 자, 모든 게 불확실해요.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려운 것이죠. 하루하루 뉴스와 악재에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바뀌지 않을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요. 뭐 좋은 기업도 선별을 하셔야겠지만 투자 원칙을 먼저 잘 정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어지러운 장세, 롤러코스터와 같은 어지러운 장세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역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뭐 테슬라 장기 투자 원칙은 이렇죠. 테슬라라는 미래에 유망한 최고의 기업을 선택을 했으니까 자, 원칙만 잘 지켜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테슬라 주식 한 달에 제가 최소 2주씩은 그냥 적립식으로 사고 있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최소한 뭐 현금 비중 30%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현금 비중 30%를 유지하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현금 비중을 뭐 한 30%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간혹 너무나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가격이 급상승할 때는요, 일부 좀 매도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장세를 좀 대비하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쌀 때 많이 사고 있죠. 자, 이렇게 많이 사놓고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최종 정거장까지 가본다. 그러니까 뭐 전보 뭐 5년, 10년 뭐 또 살다 보면 금방 갑니다. 잊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잊고 최대한 잊고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요. 이렇게 뭐 차트 하나만 만들어 두세요. 자, 내가 올해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자, 그렇게 청사진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이렇게 뭐 청사진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올해 첫날 아마 방송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저점은 한 850불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체계적 위험이 나오면은 7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그것도 1월에서 5월 사이라고 했죠. 아마 이때도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자, 러시아 전쟁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어쨌든 1월에서 5월 사이 850불 이하로 떨어지면 많이 사면 좋겠다. 그래서 7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더 700불까지 왔었죠. 자, 오늘은 680불까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주식을 잘 모아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주식을 잘 모아 가셔가지고 시간을 잘 흘려 보내면 됩니다. 좋은 자산, 테슬라라는 자산을 선택했고 원칙을 만드셨다면 나머지 부분은 일상과 취미생활에 집중하시면서 가족들, 친구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시간을 즐겁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악재를 그때그때 잘 활용해서 좋은 자산을 모아 가셔야 돼요. 지금 뭐 금융시장 패닉, 뭐 비트코인도 붕괴됐고 루나, 테라 뭐 폭락, 그래서 코인 시장도 상당히 안 좋죠. 자, 이런 악재들을 그때그때 잘 활용해서
자신이 선택한 좋은 자산을 잘 모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요, 밸류에이션 측정을 자주자주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는 게, 자, 이런 가격대였죠. 코로나 때 테슬라의 PER이 51배였고, 그러니까 최저 P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 제가 최소 EPS를 보고 있는 게 12.88이니까,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657불이 나오고, 나스닥의 최대 하락을 제가 한 10,000포인트 정도 잡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베타값 2를 적용했을 때는 테슬라가 또 한 600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금 관리가 잘 돼 있다면은, 자, 그냥 이런 가격 훌훌 털고 일어나시면 돼요. 웃으면서 생활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게 보면은 테슬라 주가 잘 오를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간밤에 저는 테슬라 주식도 20주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한 701불에 20주를 걸어놨었죠. 뭐 프리마켓 때 대부분 샀어요. 자, 프리마켓 때 701불에 10주, 699불에 10주 이렇게 해서 20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딱 700불이 되겠죠. 자, 저도 이제 더 이상 뭐 시드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슬라 5월 장초일기 2차 예약 매수가를 649불 18주 일단은 걸어두겠습니다. 이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자, 오면은 땡큐고 안 와도 땡큐라는 겁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은 또 수익률이 상승하니까 기분이 좋고, 가격이 또 많이 급락을 하면 이렇게 저가에서 또 많은 수량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49불에 18주 일단은 설정을 해 두겠고요. 계속 얘기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사는지. 제가, 자, 50% 박앤세일 기간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는 거예요. 자, 백화점에서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박앤세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우후죽순 몰려듭니다. 자, 이렇게 너도 나도 사다 보면 딱히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사게 되죠. 그런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죠. 한번 사면 이 정도씩 사지 않습니까? 근데 50% 세일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세일 해주는 거예요. 뭐 1억짜리 주식을 산다 하면은 50% 세일하면 5천만 원이나 세일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자동차 1억짜리 차량 5천만 원 세일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 겁니다. 살려고. 그런데 왜 안 살까요? 그것은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 비싼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 거고요. 비싸다고 생각하면 못 살 겁니다. 자, 테슬라의 2030년 목표 판매량은 일론 머스크가 2천만 대라고 했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봐도 1,000만 대 이상은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밸류에이션 해드렸죠. 테슬라가 1,000만 대를 판매하면 테슬라 주가는 자동차 판매만으로도 3,300불 갈 수 있다. 자, EPS가 110불 정도가 될 거니까 3,300불이 되겠고요. 2,000만 대 판매하면 이것의 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한 6,000불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AI 자율주행 에너지 테슬라봇, 그러니까 테슬라의 신성장 동력들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700불대 주가는 너무나도 싼 것이죠. 자, 게리 블랙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현재 주가 뭐 720불대죠. 720불대 주가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시기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2022년 게리 블랙은 예상 EPS로 12.4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거기에 현재 주가 720불 때는 58배 정도의 PER에 해당하고요. 내년으로 보면 더 희망적입니다. 내년 2023년에는 코로나 이슈가 아무래도 잦아들겠죠. 자, EPS가 20불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720불 때 현재 주가는 PER이 36배밖에 안 돼요. AI 자율주행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가 PER이 36배다. 정말 낮은 거죠. 테슬라가 평균적으로 PER 80에서 100 정도는 항상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자, 50, 36 이 정도면 거의 절반 뭐 이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50% 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더욱더 잘 알 수 있죠. 작년에 500불대 주가가 이때인데요. 2021년 한 4, 5월 달 정도 됐죠. 이때가 PER이 그래도 80에서 뭐 100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이 뭐 5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자, 얼마나 현재 주가가 싸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랑 거의 비슷한, 자, PER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이 얼마나 싸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녹록치 못하죠.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자, 섣불리 매수에 들어가기도 힘든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 700불대가 오면 많이 사야지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한 트위터 분께서도 테슬라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초기 투자 때 마이너스 45%까지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점과 비슷하겠죠. 뭐 1100불, 1200불 때 들어오신 한국인 분들도 계시니까 아마 이 정도 지금 수익률 거두고 계실 겁니다. 자, 이때 느낌은요, 사이어인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엄청 처맞고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 오면은 자, 엄청난 전투력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투력을 올리셔야 돼요. 마인드를 사이어인 마냥 폭발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폭락장을 잘 견뎌내시면요, 멘탈이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장세 패닉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견뎌보시기 바라겠어요. 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경제적 자유, 돈을 벌 수 있다.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자,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시겠고요. 항상 이런 마인드가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 자, 시장 역시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두가 패닉 속에 고통받을 때 누군가는 2년, 4년 후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조용히 지금 매수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테슬라의 과도한 주가 하락은 4월달 기가상하이 가동 중단 원인도 있었죠. 자, 여기 4월달 판매량 보면은 1512대밖에 안 됩니다. 전월에는 기가상하이가 65,800대나 판매했는데 상당히 줄어들었죠. 자, 이런 건 다 공급망 이슈 때문이죠. 자, 부품 수급이 안 된다던가 뭐 배를 못 띄운다던가 뭐 이런 이유들이죠. 모든 카메이커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이 때문이니까요. 자,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생산 감소에도요, 모델 Y는 중국 프리미엄 SUV 판매량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내연 기관차 다 포함해서요. 프리미엄 SUV의 대상은요, 44,600 US 달러 이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뭐 5,500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죠. 모델 Y의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판매량은요, 7만 6천 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다는 거죠. 전년 동기가 2만 3천 대였으니까 246.5%나 상승한 거고요. 2위, 3위, 4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벤츠, BMW, 아우디인데, 자, 다 내연 기관차예요. 내연 기관차가 아닌 전기차가 프리미엄 SUV 1등을 했다. 중국 시장에서 1등을 했다. 아주 좋은 뉴스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하자면요.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벌써 글로벌 1위 카메이커 도요타를 앞질렀어요.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탁월했죠. 테슬라가 3.6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조 5천억 원이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도요타는 3.56 빌리언이었어요. 도요타보다 앞섰는데, 자, 재밌는 점은요, 판매 대수가 테슬라는 31만 대고 도요타는 276만 대예요. 도요타 대비 9분의 1밖에 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도요타가 9배나 테슬라 대비 판매했지만 영업이익은 테슬라가 더 높았다는 거죠. 자,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서 가정해 보면요, 테슬라가 도요타만큼 판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분기당 276만 대를 판다고 치면요, 테슬라의 분기당 영업이익은 32 빌리언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40조 원이 되는 거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128 빌리언이 됩니다. 애플의 21년 영업이익이 109 빌리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테슬라의 수익성은요, 벌써 거의 애플의 전년도 애플을 거의 뛰어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에 자율주행과 AI, 보험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애플보다도 영업이익이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애플의 이익률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률이 30%대고 순이익률이 26%인데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19%까지 보였어요.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보다 훨씬 더 매출액이 큽니다. 대당 매출액이 훨씬 크죠, 자동차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금액이 훨씬 더 애플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의 이런 실적 성장 트렌드 상당히 높다. 자, 희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하락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자, 근데 테슬라는 정말 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5년, 10년 길게 보고 무던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